안녕하십니까, 더시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엄청난 상승으로 마무리. 최근에 계속된 급락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은 최고가를 달성했고요. 현재 돈이 다우 쪽으로 좀 많이 몰린 모습. 재미나이에게 10년간 2월에 나스닥 상승률을 물어봤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1%, 상승한 해는 4회, 하락한 해는 6회, 최근 10년 중에는 2월에 상승한 경우는 절반이 안 될 정도로 나스닥에게 2월은 전통적인 숨고르기 혹은 조정 성격의 한 달이었습니다. 24년 AI 열풍으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도 AI 열풍이긴 하죠. 전반적으로 2월은 매크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락 변동성이 컸던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역시 올해 2월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 그러면은 대통령 2년 차의 2월 나스닥 수익률을 물어봤습니다. 상승보다 하락. 지난 20년간 6번의 사례 중 4번이 하락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77%. 그냥 2월도 안 좋은데 대통령 임기 2년 차의 2월은 좀 더 안 좋더라. 높은 변동성, 정책적 불확실성이나 대외 변수에 따라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극단적인 움직임이죠. 현재 중간선거의 영향, 임기 2년 차는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를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여서 시장이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거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각오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인 2월 9일, 13일에 10년간 나스닥의 수익률을 물어봤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4.3%. 2월은 좀 안 좋긴 한데 2월에 2주차는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은 상승이 6회, 하락이 4회. 최고의 성적은 18년 월초 공포심리 진정 후 급반등. 지금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월초 공포심리 진정했고 급반등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최악의 성적 22년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우려 본격화 이것도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전쟁이 날랑말랑하고 있잖아요. 또 어쨌든 이 해당 5일간은 성적은 대체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22년과 같이 거대한 외부 충격이 있을 때는 하락폭이 깊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2월은 안 좋은데 지난 10년간 이 기간은 좋았더라. 그러면은 이 기간에 오르면은 부분 매도 현금 확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은 마법의 추세 이평선, 추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10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주식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단언컨대 26년에 여러분이 보시는 주식 관련 영상 중에서 단연 최고의 기법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청하시고 한 20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밖에 다른 기법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일부러 이거는 색깔을 바꿨어요. 가장 중요한 영상이니까요. 공포지수는 45, 다시 뉴트럴, S&P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은 여전히 피어의 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S&P는 중립에 복귀를 하였다. 푸덴콜 옵션 0.80 아주 미세하게 내려간 0.80인데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좀 초분할 매수를 좀 내려갈 때마다 하면은 데드캣이나 기술적 반등이라도 왔을 때 그 물량들이 수익권으로 올 수가 있다. 게임전사의 주간 동향은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주간과 월간은 속슬티큐 샌디스크, 팔란티어까지 풀롱의 시대다. 숏이 하나도 없다. 숏이 좀 있어야 마음의 안정이 오는데 숏이 없어서 불안불안한 모습. 다음 주 어닝 발표입니다. 다음 주는 중소형주의 어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 주요한 기업들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이 셧다운 관계로 못 나왔던 지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 0.7로 노무라는 예상하고 있고요.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계속 확장이 된다는 뜻. 현재 미묘하게 이슈가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빅테크의 캐펙스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것을 회수할 수도 없겠다. 너무 과도한 투자 아니냐. 약간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그런 뉘앙스도 조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싸리 지금 소매 판매가 잘 나와서 경기 침체는 뭐 전혀 아니다. 그런 상황이 더 나을 것도 같습니다. 노무라는 실업률을 예상치보다 적게 예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닌 거죠. 현재는. 최근에는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는 게 그리고 고용도 좀 낮게 나오는 게 금리 인하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기조로 증시에 유리했는데 최근에는 그 반대의 기조로 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다음 주에 어쩌면은 메인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무라는 컨센보다 높게 예상하고 있다. 좋을 게 없죠. 물가가 높아지는 건. 그러면은 다음 주는 주 초반에 좀 반등을 하는 척 했다가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척 했다가 이 금요일에 다시 무너지는 다음 주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셀 것 같습니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입니다. 2월 1주차는 마이너스 2%, 최고점 대비 이제 거의 마이너스 5% 가까이 내려왔고요. 삼각 수렴을 이탈했습니다.
지난 4월 관세 빔 이후로 삼각수렴을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주봉 마감 기준으로 이탈을 한 모습.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차트가 굉장히 좋지 않아졌어요. 이 주봉의 이평선도 처음으로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탈을 했고 이 삼각수렴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다음 주에 상승이 오더라도 삼각수렴 하단 저항을 받고 다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한 지지는 강한 저항으로 바뀌는 원리에 따라서 나스닥 QQQ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은 2월 말이 돼야 확실히 캔들이 마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감된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처음으로 5월선 빨간색 5월선을 이탈, 지난 4월 관세빔 이후로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던 빨간색 5월선, 뭐 이때 이탈을 하긴 했었죠. 그러나 월 마감으로 복귀를 해줬고 지금도 월 마감으로 복귀를 해줘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한 상태, 월봉의 추세가 둥그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둥그러지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의 월봉은 엄청난 퍼센트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상황.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큰 폭으로 금요일에 내리긴 했는데 이 중앙 이평선 여전히 상방으로 틀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여기만 터치하면은 튀고, 터치하면 튀고, 터치하면 튀고, 아직 터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터치하면은 또 튈 수 있어요. 이러한 구간, 상승을 마치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구간, 이러한 구간이 증시의 강세의 구간이고 현재는 계속 터치하면은 오르는 빅스의 상승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매매도 좀 급락할 때 매매를 하고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짧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위태위태합니다. 최근 2주간 주말마다 트럼프의 이상한 짓으로 주말마다 급락을 했던 위켄 나스닥이 이번 주에는 그냥 보합권으로 별일 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삼각수렴 이탈 후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 후에 금요일에 크게 올라와 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배열의 느낌, 이러한 역배열 구간, 또 이러한 역배열 구간은 그래도 삼각수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의 안정을 줬는데 삼각 수렴을 이탈하고 역배열의 구간, 일봉의 역배열이라는 거죠. 여기가 저점이면은 좋겠으나 이렇게 갔다가 또 뭐 다시 또 저점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저점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저점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따라잡지 말고 급락할 때는 여기가 저점이길 기도하면서 매수를 초분할로 한번 해보는 작전. 어차피 나스닥은 22년과 같은 이런 대하락장이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니까 여기 아니라면요. 여기면은 지금 바로 다 도망쳐야죠. 4시간 봉을 보면은 많이 올라와 주긴 했으나 이평선이 꺾여 있다. 이때도 많이 올라와 줬으나 이 꺾여 있는 이평선을 돌리지 못하고 다시 무너졌죠. 여기서도 이평선을 돌리지 못하고 여기서 한번 내려오더라도 지지를 한번 해주고 이렇게 올라주면은 괜찮은데 올라와 주다가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지지를 이렇게 실패하면 다시 저점 갱신하러 가는 겁니다. 채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 지지를 만들어 주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S&P도 다시 21선 저항의 자리, 다우지수 다이아는 최고점을 돌파했네요. 다우지수는 최초로 5만 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진짜 20년은 변화무쌍합니다. 국장도 가고 그냥 참고만 해야 되는 다우지수도 가고, 그러나 다우지수는 초장기 이 지지선이었던 라인, 그 라인을 계속 이어본 이 보라색 선, 계속적으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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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적인 저항선에 다다른 모습. 다우지수를 지금 사기에는 좀 늦었고 조금 눌러줬을 때 이 5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 엔비디아 젠슨왕의 금요일에 말발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의 추세를 이탈하고 그 라인의 저항. 진짜 신기하죠. 이 채널을 제가 금요일에 그은 것도 아닌데 여기 딱 저항을 받는 모습. 굉장히 엔비디아가 금요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25년 7월부터 지금까지 박스권 팽보디아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엔비디아의 실적이 2월 말에 있죠. 실적을 보고 뭔가 결정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엔비디아는 하단 매수, 상단 매도. 하단은 한 170달러 초반대, 상단은 190달러. 이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많이 올라주긴 했지만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냥 사팔사팔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올라도 급등을 해도 뭐 200달러겠죠. 그럴 바에는 이 구간에서는 그냥 4848. 그 와중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내리면은 NVDL, 엔비디아 2배고,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NVDS, 엔비디아 숏 1.5배입니다. 그냥 롱숏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오르면은 숏치고, 이 너무 많이 내리면은 롱치고, 박스권이니까 상단 190, 하단 170. 여기서 와리가리 계속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메인
상승 채널을 좀 이탈,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21선까지는 420달러 후반 정도까지는 데드캣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일봉상은 역배열, 주봉상에는 아직 주봉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1, 2주 내로 좀 반전을 이룩하지 못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평단 389까지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사요나라 지지선입니다. 금요일 저가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이 극도의 변동성이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원래 이렇게 극도의 변동성으로 가는 종목이 아닌데 세력들이 일부 이탈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23년 1월, 25년 4월 최저점을 이은 이 빨간색 지지선 395달러 그 라인을 터치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은 마이크로소프트든 뭐든 간에 장기 역배열이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를 지켜줬다. 여기가 어떤 자리냐? 메타로 봤을 때 여기였다. 메타도 한번 깨질 뻔한 적이 있었죠. 이때도 지켜주더라. 초장기 우상향의 마지노선을 지켜준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마소는 싼 거는 인정합니다. 싼 거는 인정하는데 증시가 좋아져서 반등이 오더라도 얘는 못 가요. 얘는 조금밖에 못 올라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런 좀 기술주의 조정의 장에 싼 것을 막 주워 담는 경향이 있어요. 뇌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무너진 놈은 싸긴 싸요. 장기적으로 보면 싸긴 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장이 와도 얘는 제일 늦게 갑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싼 놈만 찾아다니니까. 반등장이 왔을 때는 오히려 덜 처맞은 놈이 하락을 크게 한 날에서 오히려 버틴 놈들이 더 반등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애플은 이렇게 건재하잖아요. 봐봐요. 하락 맞지도 않았어요. 얘는 오히려 최근에 기술적 급락장에서 상승을 하던 놈입니다. 더 가잖아요. 어차피 단기 매매로 할 거면은 마소보다 애플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애플은 지금 약간의 저항. 아마존도 이제 금요일에 단타를 한번 쳤었는데 유니티방에서 아마존은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 둥둥이 발생해서 여기서 져가지고 약간 먹고 나왔습니다. 2배 아마존 유를 했었고요. 지금 아마존은 왜 이렇게까지 내리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적 발표 이때도 실적 발표 이후에 큰 급락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은 상승을 했었죠. 이때도 실적 발표 후 큰 상승을 하고 시간이 가면은 하락을 했고 지금도 실적 발표를 하고 큰 하락을 했으면은 다시 회복을 좀 하지 않겠느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볼린저밴드 하단 둥둥 혼자서 지금 무리까지 내릴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존도 23년 1월 저점 그리고 관세빔 저점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저점 부근을 지지선으로 잡고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은 완벽한 하락 추세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패대기 칠 필요가 있느냐? 월가의 세력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26년 1월에는 아마존을 탑픽으로 지정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탑픽으로 지정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싸게 만들고서 매집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25년 5월로 주가가 돌아왔네요. 25년 5월이면은 급락을 하고 관세빔 맞고 회복을 하던 초입이었는데 그 가격을 순간적으로 찍고 6월 가격으로 마무리. 메타가 참 문제인데 메타는 실적 발표의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메타의 주봉을 봤을 시 그래도 주봉 2평과 주봉 50선은 터치를 한 상태 겨우겨우 걸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러한 양봉을 뽑아내지 못하고 잠기면은 다시 이 채널 하단 라인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무조건 양봉으로 마감해줘야 됩니다. 메타는.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까지 맞으러 간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지지해줬던 선이니까 메타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해야겠죠. 현재도 단기적인 매수 자리긴 해요. 다음 주에 메타가 주봉 양봉 캔들로 마감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현 가격은 변곡점, 여기는 지지선. 그리고 중소형주로 좀 넘어가서 알리바바 단기적으로 지지받아줘야 될 구간에서 지지받아줬다. 적정 매수가는 159달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 금요일에 반도체들 호황이었죠. 큰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봉상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평평하게 만드는 자리 계속 와리가리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 적정 매수가는 중앙 이평선 30달러 부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거의 죽을 쓰고 있는 종목인데 오랜만에 상승을 해주면서 뭔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XIFR 적정 매수가는 여전히 9불 초반대. 주봉을 보면은 주봉이 거의 뭐 이제 멘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세하게 지금 주봉을 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솔라엣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떨어졌어요 진짜. 근데 잡지를 못했다. 매수를 못했어요 제가. 삼각 수렴을 돌파를 했다. 나스닥은 삼각 수렴을 이탈했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솔라이즈는 돌파했다. 그러면 다시 삼각 수렴에 확인 사살을 해주는 요 자리. 적정 매수가는
한 33달러 정도 여기까지 눌러주면은 단기 매매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밖에 중소형주는 너무 내린 후의 반등이라서 금요일에 웬만한 중소형주는 엄청나게 반등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반등이 뭐 추세 전환 반등이거나 뭐 저점이 나왔고 반등이다라고는 아직은 좀 모르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저가 반발 매수세 정도, 현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코인과 비슷한 중소형주의 무빙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너무 급등락이 크니까 중소형주는 포트에서 1, 20% 정도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과도한 전체 계좌에 울렁임이 올 수가 있어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최근 급등 이후에 비트코인과 코인들의 개박살이 난 후에 2월 6일에 도미가 급락하면서 코인의 또 급반등, 그리고 주말간에는 미세하게 추세는 상승 중이다. 추세적으로는 상승 중. 5일선 이탈을 해줘야 다시 테더의 21선 터치까지 가면서 이 구간이 코인의 데드캣의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21선과의 이평이 너무 벌어져서 그 이격을 해소하는 뭐 당연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에 코인들을 지금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매수세가 없으니까 쉽지 않은 모습. 그렇게 미친 것처럼 오르던 이 실버도 내렸잖아요. 영원히 오르는 건 없다니까요. 코인도 영원히 내리는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지금 영원히 내리고 있는데, 아니 영원히 이렇게까지 내릴 수가 있나? 잘 보시면은 볼린저밴드 하단 둥둥이 떴었죠. 지금은 급반등으로 올라왔지만 여기서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 둥둥이어서 저는 이때 비트코인 그래도 반등은 하겠구나. 볼린저밴드 하단 둥둥으로 그냥 계속 둥둥둥둥으로 내리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반등을 해줄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매수를 못했고요. 주봉을 봤을 시에 일단 21년 고점 라인 한 65K 라인 여기를 일단은 지켜주기는 하는 모습. 사이클이 끝나고 이전 고점이 좀 지지선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21년 사이클이 끝나고 17년 고점 부근에서 이 검정색 라인에서 매집을 하는 기간을 거치고 상승을 다시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도 25년의 시즌 종료가 되고 21년의 이 고점 라인 여기서 좀 비비면서 매집을 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데, 뭔가 개념직하다. 그러니까 이 코인은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에 그 유동성을 더 무한 확장시키면서 돈잔치를 하고 유동성을 이제 줄여야 할 시기에 돈을 소각시키는, 사람들 코인으로 지금 롱청산, 숏청산 다 당하잖아요. 뭐 맨날 청산 당하고 있어요. 급등락이 크니까 뭐 숏이나 롱이나 뭐 5배짜리만 해도 거의 뭐 청산급으로 그냥 돈 다 날리는 거죠. 이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시기에 이 코인을 활용해서 돈을 다 소각시키는 게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누가 태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은 소중하니까. 근데 그 돈을, 많이 풀려있는 돈을 소각시키려고 이 코인을 만든 게 아닌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하게 만든 다음에 엄청난 무빙으로 돈을 다 휴지로 만드는 코인을 가지면은 부자가 된다라는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일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극렬한 무빙으로 손절을 치게 만드는 이 코인, 돈을 소각시키는 도구인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터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테더 도미로 보면은 이격을 좀 줄이는 뭐 이런, 그 정도는 좀 도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일반적인 차트면. 근데 지금 코인이 미친 상태라서 그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뭐 최저점이다, 이제 코인의 시즌 시작이다, 뭐 그렇게까지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부분이고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다만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시즌 종료를 말씀드렸었고, 여기서부터 코인 더 오른다, 기술적 반등의 해제 그랬지. 코인 더 오른다, 기술적 반등의 해제 그랬지. 코인 더 오른다, 기술적 반등의 해제 그랬지. 코인 더 오른다, 기술적 반등에 해제 그랬지. 그러지 말자. 이 동업자긴 하죠, 유튜버들이 저랑. 근데 그러지 말자. 그냥 여기서 시즌 종료하고서 손실 막아줬어야지. 계속 가스라이팅 하다가 오른다고 해제 그랬지. 너도 알잖아, 네가 틀렸다는 거. 그러지 말자. 코인 유튜버들 반성하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을. 뭐 그렇게까지 다음 시즌 시작할 때까지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겠죠. 할 것 같아요. 인베스팅의 새 세일은 현재 50% 할인에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더 시저 링크로 가입하시면 추가 1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분위기가 약간 살아나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쉽지 않아지는 뭐 그런 어려운 장세를 여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의 장세.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현금 비중은 최소 30% 이상은 가져가고, 그 현금 비중으로 급락이 올 시 약간 매수하여 반등이 오면 매도하는 뭐 그런 단타도 병행하면서 어려운 시장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기술주의 순환의 시대가 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